아니, 인공지능을 우주에다 만든다니 이거 완전 SF 영화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게 불과 몇 년 안에 벌어질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그 거대한 계획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엄청난 생각 뒤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심지어 5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딱 못 박았어요. 이거 그냥 허풍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일까요? 아니 근데 멀쩡한 땅 놔두고 왜요? 왜 굳이 그 비싼 돈 들여서 로켓 쏴 올려가면서까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지으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지금 우리 발밑,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부터 봐야 합니다. 네, 바로 AI의 이 끝도 없는 식욕 때문입니다. 에너지 식욕이요. 우리가 와, AI 진짜 편하다 하면서 쓰는 동안에 사실 지구는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챗 GPT한테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가볍게 질문 하나 던지잖아요. 바로 그 순간 지구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그래픽 카드들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프랑스라는 나라 하나가 1년 내내 쓰는 양이랑 똑같아요. 프랑스 전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속도야, 속도. 국제에너지기구가 경고하기를 딱 2년 뒤 2026년이 되면 이게 2배로 껑충 뛰어서 일본 전체가 쓰는 전기랑 맞먹을 거래요. 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가 쓰는 그 많은 에너지 중에서 무려 40%가 AI가 똑똑하게 계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뜨거워진 서버 식히는 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100만 원 나오면 40만 원은 그냥 에어컨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근데 문제가 전기뿐만이 아니에요. 서버 식히려면 또 엄청난 양의 깨끗한 물을 써야 하죠. 이제는 아예 데이터 센터 지을 땅도 부족하대요. 한마디로 지구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죠. 지구의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진짜 완벽한 솔루션처럼 보였거든요. 이론상으로는요, 진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일단 우주에는 뭐 밤도 없고 구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것도 지구보다 8배나 효율 좋은 태양 에너지를 공짜로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온도가 영하 270도래요. 완전 자연 냉동고잖아요. 냉각 비용도 제로일 것 같고 땅, 물, 탄소 배출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당장 우주로 데이터 센터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우주의 차가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최악의 단점이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른바 진공보온병 문제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우주가 차가우니까 서버 열도 금방 식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열이라는 건 공기나 물 같은 뭔가를 타고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우주는 텅 빈 진공이잖아요. 전달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두면 오랫동안 뜨거운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우주는 거대한 냉동고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보온병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아무리 열이 펄펄 나도 그 열을 가져가줄 공기나 물이 없으니까 열이 밖으로 못 나가고 그대로 서버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과열돼서 서버가 멈춰버립니다.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우리 몸의 혈관처럼 복잡한 열순환 시스템이에요. 일단 칩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특수한 액체가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열을 우주에서도 얼지 않는 또 다른 액체에 옮겨 담아서 펌프로 쫙 보내는 거죠. 어디로? 거대한 날개 모양의 방열판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다란 날개가 열을 적외선 형태로 우주 공간에 퇴! 하고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무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에서처럼 뭐 고장났다고 1분 만에 가서 뚝딱 고칠 수도 없죠.
게다가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이 반도체를 때려서 데이터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비트 플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면 또 두꺼운 방패막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게 결국 뭐다? 어마어마한 무게,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모든 공학적,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왜 5년 안에 된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해답은요, 딱 하나의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바로 로켓 발사 비용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그냥 몽상으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로 만들 수도 있는 유일한 열쇠죠.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로켓을 다시 쓴다는 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였어요. 근데 스페이스X가 그걸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발사 비용이 말 그대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스타쉽이라는 완전 재사용 우주선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요, 이 비용은 그냥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수직 낙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로켓 쏘는 비용이 아주 충분히 싸진다면 아까 말했던 그 무거운 냉각 장치나 고장날까봐 보내는 예비 부품들을 그냥 택배 보내듯이 부담 없이 팍팍 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더 이상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더는 일론 머스크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자, 먼저 중국. 성산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수천 개의 데이터 센터 위성을 쏘아올려서 우주의 거대한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뭐냐면 미래 기술 패권을 위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만의 컴퓨팅 인프라를 우주에 깔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이죠.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예 작은 위성 수준이 아니라 우주의 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10메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이것도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겠다는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역시 제일 빠릅니다. 민간 기업들이 벌써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상용 서버를 돌려보면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성공까지 했습니다. 와, 이 새로운 경쟁에서도 절대 선두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구가 가진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능성은 발사 비용이라는 딱 하나의 변수에 달려 있죠. 로켓 발사 비용이 계속해서 저렴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AI 미래는 피할 수 없이 우주로 향하게 될까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정말 5년 뒤에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